안녕하십니까. 진정토크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그 정책들과 성향 때문에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국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우방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정치계나 또는 언론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특히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그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국 정치계에 많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바람을 또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뭐 여러 재미교포들 1세대, 2세대 많은 분들이 미국 그 주류 정치계의 문을 두드린 게 사실이고 또 몇 분은 진출을 하셔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하고 비교해보면 훨씬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재미 동포 여러분들 가운데 미국 정가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을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현재 그 조지아주에서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그 정치인을 한 분 초청을 했습니다. 이민 가신 지가 47년 되셨고요. 그동안에 사업을 하셔서 성공을 하셨고, 또 과거에는 주한 미군으로 잠시 복무도 하셨다고 합니다. 24대 전 미주 한인 총연합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유진유 선생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니 미국으로 이제 바로 돌아가신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한창 선거 중 아니세요? 뭐 제가 한 두 달 전에 선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한참 선거 유세 중입니다. 근데도 그 바쁜 시간에 지금 귀국을 하셨을 때는 무슨 특별한 몇몇 그 한국의 그 주요 그 교회에서 간증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간증도 하고 네. 또 몇몇 대학교 내지는 그 지방자치 이런 기관에서 미국에 대한 어떤 강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지금 특히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유진유 선생님 같은 분의 의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뭐 우리 미국에서 보는 우리 한국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동맹 국가고 네. 우방이고 같이 가는 그런 국가로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지 몰라도 엄청난 그 발전을 거듭해서 지금은 뭐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좋은 그 시간들을 뭐 간증이든 강의든 많이 보내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뭐 저는 주로 뭐 제가 한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국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미국 정치에도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또 이번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아주 특이한 기존 정치인과는 좀 틀린 그런 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은 미국도 지금 언론이 상당히 지금 이 좌편향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왜곡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니까는 한국도 뭐 대단히 어떻게 그 정확한 보도를 안 하고 뭐 그냥 간단하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쳤다 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런 것이 참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미국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는 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대한민국 언론이 그동안에 정말 거의 뭐 완전하게 왜곡된 보도를 탄핵 과정에서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언론이 윤리와 그 공정함을 상실한 것에 대한 양식 있는 국민들의 걱정이 참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뭐 비슷하시겠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시면 다시 이제 선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거일이 언제세요? 내년 5월입니다. 아직은 이제 좀 이제 여유가 있으시니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까? 예. 네. 한국은 아마 지금 1년이나 남았는데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은 본인이 그 출마를 선언하는 그 순간부터 선거 시작입니다. 예. 네. 사실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름 뭐 이렇게 주고 그동안에 막 하고 그전에는 그런 걸 하면 막 다 걸리고 이러는 거는 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싶은데 그 우리 유진유 선생님이 내세우는 공약이랄까? 그리고 또 미국 지금 선거가 지역마다 한창일 텐데 그 주요 이슈가 뭔가요? 제 이슈라는 것은 조그만 중앙 정부, 작은 정부, 작은 정부. 네, 그 다음에 규제 완화. 네,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 어떤 규제를 내서 네, 그것이 그냥 국민들을 위하는 걸로 이제 규제를 많이 내는 그런 정치인이 인기를 받는 그런 짓을 미국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저는 뭐 한국은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미국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그동안 그 민주당 그 좌측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 지난 8년간 또 미국이 이제 엄청나게 좀 그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그 효과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결과가 아니었나. 미국이 지금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느끼실런지 안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미국이 그 사회주의적인 국가로 변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걸 많은 미국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이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체제 그런 것으로 되돌아가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물론 이 좌편향되어 있는 미국의 많은 그 리버럴한 진보주의자들 아주 철저하고 전투적이고 아주 똘똘 뭉쳐서 그저 국민들을 위한다고 막 무슨 정책을 내세우는데 결국에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들 권력을 어떤 그 컨트롤하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저께도 뭐 어느 지역에 어느 그 강의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좌측의 생각을 갖고 있는 또 그런 또 진보주의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리더 내지는 정치인들 정권을 잡아서 성공한 나라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난 100년간 단 한 나라도 없었다는 것. 그건 팩트니까. 네. 팩트죠. 근데 반응이 궁금한데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예. 해보기로 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러시아와의 그런 어떤 뭐 이야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굳건하게 좀 자리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강경한 이 핵 저지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전해지는 얘기가 전부 지금 우려스러운 게 많기 때문에 선거에도 그런 게 좀 공화당으로 출마하시잖아요. 그렇죠. 영향을 좀 받으시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
그 원래 그 이제 저희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할 적에는 상당히 신중하고 네. 조심스럽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든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미국의 특징. 그 전통적인 그 방식입니다. 저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사실. 한국은 너무 급조한 게 많아가지고. 네. 급하게 가다 보면은 네.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상황이 어떠신지. 아니요,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코미 전 그 FBI 국장 저 문제, 그 네, 러시아 무슨 국회 그 또 뭐 증언도 해야 마이크 되는데. 그 이제 플린 뭐 안보 국장을 뭐 그 조사를 하지 마라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데 저는 뭐 그것이 뭐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생각하는 적어도 제가 제 지역구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코미 국장이 해임되기를 아주 학수고대하고 왜 안 자르느냐고 왜 그 선거 때 힐러리 그 후보자를 안 도와줬다고 네, 네. 아주 적대감을 갖고 그러던 그 민주당이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자르니까는 언제 그랬냐 하고 딱 얼굴색을 바꿔서 왜 잘랐느냐 하고 또 막 공격을 하는. 원래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런 것에 아주 능란합니다. 자기가 하면 오케이고 남이 하면 안 되고 뭐 반대를 위한 반대. 여기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네?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래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내로. 지금 말씀하신 딱 그런. 뭐 여하튼 뭐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철면피 같은. 네. 제가 어떤 때 제 지역구에서 선거 운동을 하면서 제 상대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나 그래요. 가능만 하다면 나 정말 머리를 한번 열어서 그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도대체 어떤 라인이 어떻게 잘못 연결돼 있나. 나 그거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유권자들이 박수. 그 지금 저기 보도되는 문제는 이 내용,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신념에 너무 몰입돼 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우려하는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된다면은 지금 이 대북 문제 관련한 미국의 그런 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워낙 탄핵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뭐 탄핵 될 거라는 말들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네.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은 네. 미국에는 이제 부통령이 있습니다. 네, 네. 대통령. 우리 저 부통령이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갔죠? 마이크 네, 펜스. 네. 마이크 펜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정통적인 공화당 기독교 아주 철저한 그 보수의 아주 정통파입니다. 말하자면은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강성 그럼요. 보수시죠. 예. 그 민주당이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버티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새 파트 쫓으려다가 뭐 호랑이 만나는 꼴 정도 되는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은 아마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설사 그럴 리도 없지만 설사 탄핵이 돼도 이 그 대북 정책이나 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 미국의 그 기조는 변함없이 그렇죠. 유지될 것이다. 네. 단 네. 지금 한국의 정부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네. 한국 정부의 기조는 반미 기조를 워낙 떠들던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순탄치 않을 거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고 사실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글쎄요, 뭐 저는 뭐 그분들하고는 전혀 제가 얘기를 해본 지금 우리 정 선생님 말하는 우리 정 대표님 말하는 그 지금 좌파들 여기 한국 네. 예 제가 뭐 그분들하고는 전혀 제가 뭐 만나서 얘기해 본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반미를 했다? 정권을 잡기 전에는 반미를 했다 하더라도 아마 정권을 잡고 나서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현실을 이제 가보면 네, 현실을 깨닫게 되니까. 깨닫게 되면은 네, 네.
근데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기 대한민국 국가 이익이 어떻게 가느냐. 그리고 제가 볼 적에도 요번에 1년의 그 대한민국의 그 사태가 아마 우리 뭐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 모습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 쌓아올린 그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국격에 엄청난 그 손해를 지금 끼쳤는데 네. 지금 그거는 그거를 여기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이 국가 위신이 추락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지금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많은 그 국민들은 아마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가 네. 제가 워싱턴도 제가 자주 갑니다. 네. 가서 그 많은 그 새로운 그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이제 새로운 스태프들이 새로 들어오고 네, 네.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도대체 깜짝깜짝 놀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북의 그 핵 문제로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고 저거 한데 한국은 전혀 저걸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 난리를 저걸 하느냐. 아. 그리고 정작 당사자들은 조용한데 왜 우리가 저기 하느냐 할 말이 당연히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미국 국민들 네. 정서가 이런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해서가 아니라 일반 많은 미국 국민들이 제발 우리 외국에 앞으로 좀 신경 좀 끊자. 맨날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중동도 그렇고 어느 지역 전 세계의 모든 어떤 국가 분쟁이 일어나면은 그저 그쪽 나라에서 미국 보고 도와달라.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준다고 난리. 도와주면 또 돕고 나서 뭐 잘 일이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뭐 돌아서서 미국 욕하고 또 미국이 개입을 해서 뭐 일이 엉망이 됐다고 또 블레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봤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미국 국가 부채는 자꾸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지금 미국 국민들이 가장 붕괴하는 네. 것이 그 이제 미국의 각 주요 도시마다 이제 그 상위 군인 군인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팔다리 잘린 한쪽 눈 없는 귀가 없고 코가 없고 몸이 다 타고 이런 그 이란 그 중동 전쟁에 나갔다가 다쳐서 온 군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네. 우리 미국 국민들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sick and tired, 아주 괴로워하는. 왜 우리가 저 전쟁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중동에 가서 하는 것이 기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우리 뭐 이라크 전쟁에 가서 우리가 뭐 기름 한 방울 갖고 간 적이 있습니까? 쿠웨이트 해방시켜서 뭐 우리가 기름 한 방울 갖고 온 거 있어요?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이라크 침략을 받아서 부시 대통령 아버지 때 첫 번 이라크 전쟁 때 그 쿠웨이트를 그 해방시키겠다고 많은 미국 군인들이 갔는데 그 많은 쿠웨이트인들은 몽탕 다 저 파리에 가서 5성급 호텔에서 편안하게 먹고 자고 놀고 그런 거는 미국 국민들이 너무너무 분개하는. 네. 근데 국민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지금은 유일한 슈퍼파워 국가가 예. 그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해야 될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사명감과 책임감, 이런 것 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적 잘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미국
미국인, 미국 사람. 그럼 미국 사람, 미국인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처럼 그냥 한국인들이 사는 한국이 아니라 뭐 한국도 지금 많은 그 뭐 다문화 민족들이 이제 와서 많이 산다고 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198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그게 하나의 연합 합중국으로 이루어진 그래서 미국인 하면은 그 미국인에는 우리 한국인도 들어가 있고 중국 사람도 들어가 그렇죠. 있고 뭐전 세계 이태리 사람도 들어가 인종이 있고 다 모여 있는 멜팅 팟이죠. 네. 그래서 우리 미국이 바로 세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럼 우리 250만 우리 재미교포들 투표할 수 있는 우리 재미 유권자들이 미국인으로서 미국 정부에다 대고 우리 고국이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좀 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무슨 중동 출신도 있고 이란 출신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네. 미국이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제 얘기에 반응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은 첫째 저는 미국이 안정하게 미국이 잘 돼야 전 세계가 안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가 흔들려요. 네, 그런데 네. 그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라는 것은 미국이 그만큼 국제적 문제에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무조건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나라의 어떤 그 수호의 역할을 이제 전부 거둬들인다면 미국의 그 국제적 위상도 결국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저는 보거든요.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국의 일을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국가 대 국가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사람 대 사람입니다. 네.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고맙게 생각하는 데는 기꺼이 제가 도와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대한민국이 이제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미국 미워하고 미국 싫어하는데 굳이 우리가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네. 이런 거죠. 네, 지금 이 반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대한민국에 미국에 대한 오해가 깊고 그리고 그동안에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그 역사에서 그 기여한 부분에 대한 고마움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은혜를 모르는 민족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까 정 대표님도 그 처음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24대 미주 한인 청년협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250만 우리 미주에 사는 우리 한인을 대표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을 싫어하고 미국을 멸시하고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무슨 일만 있으면 미국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아이들 다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고 그 사람들 아이들 다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우리 한인 단체 행사할 적에 한국에서 어떤 정치인들 오면은 당신들 앞으로 한국 가서 말 조심해라. 당신들 만약 미국 욕하면은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니 어디 미국 욕하고 꼭 예를 들어서 만약 제가 미국에서 한국 욕을 하면은 제가 무슨 낯을 두고 제가 한국으로 오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은 저는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고 고국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제가 미국에 사는 우리 250만 우리 한인들의 피를 갖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미국인으로서 생활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그 미국을 욕을 하고 미국을 저걸 하는 그런 그 고국의 정치인들이
안 오면 몰라도 와서 오고 자기들 아이들 뭐 학교 다 다니고 정치인으로서 또 혜택도 다 봐가면서 그렇죠. 특혜도 보면서 공항에 들어올 적에는 또 무슨 뭐 정치인이라고 또 어떤 그 뭐 VIP 통로 오르려고 또 애쓰고 이 이중적인 게 좌파들의 특징입니다. 아주. 근데 지금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의 그 교포들 중에 종북 세력이 많거든요. 내놓고 반미도 하고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 골수 종북들이 미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하면서 정작 북한을 지원하려는 그 한인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인들 그 이북 여행하는 거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쪽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느슨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 등등 해서 또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쪽이 또 그런 쪽에 또 사상을 좀 가졌거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생적으로 태어난 어떤 종북, 뭐 북한을 찬양하는 여기서 쫓겨간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반체제 운동하다가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북한을 늘상 왔다 갔다 하면서 종북 활동을 하고 한국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저는 그 이북 주민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감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불쌍한 사람들. 저기 미국, 그러니까 이북 정권,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만들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아니 독재자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원한다고 하는 민주투사들, 그 다음에 또 어떤 기업의 세습을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북을 좋아한다는 것은 이게 뭔가 맞지 않는, 아니 이북만큼 그 독재자가 있는 그렇죠. 나라가 아니고 자유가 없고 인권을 유린하고 지금 계속 3대 세습으로 내려가는 그런 데를 또 이렇게 찬양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얘기가 미국산이 뇌를 열어가지고 뇌를 열어서 어떤 라인이 어떻게 잘못 연결됐나. 네, 그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뭐 이번에 새로 된 대통령님이나 그분을 보좌하는 그 많은 그 강요들이 정말 생각을 잘 고치셔가지고 무엇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이 민주 사회를 또 지금까지 이 번영돼 왔던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 이런 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비록 반대편에서 싸울 때는 싸웠다 하더라도 이제는 정권을 잡았으니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생각을 고쳐먹고 과연 내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잘해야 되는가, 그걸 아마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한미 관계가 원만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안 보이거든요, 이 정권이. 혹시 지금 현재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닌가요?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출입 금지가 돼 있는, 그러니까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지원하자는 그 기조, 그다음에 북한과 그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지금 국정원장이고, 이런 지금 상황이고,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 전작권 회수라든지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거나 반미 운동에 또 적극 지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돼 있는데 뭐 수십 년 그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만약 이게 그들이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바램을 얘기하셨지만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영원한 우방은 없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우리 정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갑자기 좀 생각을 막 해보는데 그분들이 만약 그 네. 정권을 잡기 전에는 어떤 짓을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네. 이제는 잡고 나서는 자기들이 심각하게 자기들 그 어떤 스탠스를 바꿔야 될 겁니다. 나라 전체를 위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저희 공화당에서 하는 얘기가 네. 당신은 민주당 공화당원이 아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다. 당신은 미국 대통령이다. 네. 당신은 흑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인의 대통령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도 아까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한 여기 지금 새로 들어온 정권에 그분들한테도 어떤 당에서 나왔는지는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 그 영어로 해석하기가 아주 난해한 그 당명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기. 그 한국은 왜 그 당 이름이 자꾸 바뀝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대한민국 거죠, 대통령으로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강요들도 네. 대한민국이라는 그 전체적인 큰 그림 안에 들어가서 저걸 해야지. 그다음 그 옛날에 철없는 어떤 그 아이디올로지에 속해 가지고 거기에 몰두돼 있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어느 한쪽의 대통령 내지는 한쪽의 어떤 강요로서 움직인다면 그건 말 하나마나 실패에 당연히 실패가 될 것이다. 실패되죠. 네, 네. 그 촛불이 많이 민심이라고 얘기하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 촛불 국민들의 자기 지지한 국민들만의 대통령인 것처럼 자꾸 언행을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의 여러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경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핵 문제가 지금 이번 그 정권을 만든 계기가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탄핵과 새 정권 수립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위상이 미국이나 전 세계에 엄청나게 실추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치인으로서 지난 그 몇 달 동안 한국에서 벌어졌던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 개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 지금 제가 정치권에 저도 미국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 이러는 것보다는 대한민국 대통령, Korea President of Korea,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간판이고. 네. 그거를 우리가 어떤 탄핵을 시켰다, 그분이 잘못을 했다, 탄핵을 시켰다, 그것도 사실은 창피한 거죠. 근데 명확한 증거도 아직 없고 아니, 글쎄요. 감정적인 이슈만 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네. 인정을 했을 때도 네. 그것도 사실은 창피한 일인데 네.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그 격을 한없이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네. 잘못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명백한 적이 없이 만약 어떤 정확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끌어내렸으면은 네. 끌어내리고 새로 된 대통령도 아마 그 부담을 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는
같은 대통령 아니에요. 좀 박근혜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두 분이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해외에 나가서 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어떤 대접을 받고 꼭 대접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위상 내지는 우리 국격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은 누구보다도 내가 우리 대통령을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 바로 내 명예를 손상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위신을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에 나가서 아 대한민국 대통령 아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대통령 이런 위상이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또 이 부당한 그 탄핵에 이어서 그냥 얼떨결에 지금 대통령이 되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또 다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워싱턴 가서 네. 미국의 이제 그 정치 뭐 이런 그 정계 어떤 그 관료들이라는 사람들 만나면은 네. 그 한 가지 이제 제가 한국계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한국은 걸핏하면 장관들이 바뀌니까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네. 힘없는 장관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를 하기가 이건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하물며 장관들도 그런데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은 이 세계 정상들이 어떤 장기적인 또는 보다 더 강력하고 구체적인 그 문제나 협의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외국에 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네. 뭐 국내 정치에 뭐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저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다만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여기 한국의 대통령님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는 그 와중에 일본의 아베 총리는 열심히 미국을 들락날락하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약 $1 trillion 정도의 이제 기간 산업 그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저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고속철이라든가 항만 시설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뭐 고속도로 다리 이런 그런 거대한 국책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다 지금 축축 다 가져가요. 네. 그런 동안에 우리 이 한국은 지금 우리 집안 싸움 한다고 정신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냐 없는 사람들이냐 그 싸움을 좀 이따가 하면 안 되나 할 정도로. 한국 경제도 어렵거든요. 그 맨날 어렵다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재임 중에 여러 차례 그 외국 순방하면서 많은 경제적인 그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을 뭐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많이 이렇게 대동을 하고 순방을 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런 거가 좌경화된 이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보도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 그 뭐 거의 축소 보도한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성과를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이 딱 바뀌면서 그런 기조에 다 지금 제동이 걸려가지고 정말 걱정입니다. 이 경제 우리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얼마 전에 뭐 사우디 국왕이 이 아시아로 순방한 한국만 딱 빼놓고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위상과 이 상황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제 선거 유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하고도 좀 비슷한지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미국도 청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네.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잡을 못 찾는 거죠. 잡을 못 잡는. 네. 잡을 못 잡으니까는 결혼을 못 하는. 그게 상당히 이제 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규제를 풀어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라. 기업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쪽에
저 미국의 이제 리버럴한 민주당 쪽에서는 무슨 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규제를 엄청나게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 양질의 직업을 우리 청년들한테 줘야 된다 떠들어요. 똑같네요. 한국 네? 상황. 한국의 상황하고 많이 비슷한. 미국에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을 다 내쫓고 기업들을 다 규제를 하면서 무슨 양질의 잡을 가져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맥도날드 가서 뭐 햄버거 굽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부가 줄 수 있는 그 양질의 직업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기업들이 줄 수 있는 게 양질의 기업들이- 기업인데.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업들은 세금 줄이고 규제 줄여라. 기업들이 들어와야 제조업이 다시 되돌아와야. 그리고 이제 제가 선거 유세 중에 이제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네. 방문 이제 집집마다 후보자들이. 후보자들이 네. 직접 유권자 일일이다. 예, 집 방문을 합니다. 네. 어떤 집에 가면은 애들이 한 서너 명씩 돼요. 아버지가 다 틀려요. 그 아이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이 아이들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이제 그 생활비를 국가에서 대주는 우리 딸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 손자들, 손녀들을 내가 테이크케어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나라에서 이제 그 아이들 한 명당 돈을 얼마를 양육비를. 줍니다. 양육비를.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있으면은 1년에 국가에서 받아들이는 돈이 거진 한 8만에서 한 9만 불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게 대학교 졸업하고 초임이 대학 교수 그러니까 뭐 3만, 강사로 가도 4만? 3만 4만 5만이면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여기저기 가서 애를 낳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한 5, 6명씩 7명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또 6명까지. 이 민주당 이 좌쪽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돈 빼먹는 데는 아주 머리가 비상해가지고 네. 한 5, 6명 딱 나가지고 네. 자기 엄마가 양육 저걸 해가지고 돈을 다 자기 집에서 그 돈 갖고 놀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일을 가느냐. 국가에서 먹여서 살리는데. 그리고 옆에 친구한테 야 너도 이렇게 해. 그게 이게 번져나가니까는.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근데 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딱 그럴듯하게 정치인들이 자기들 인기를 위해서 또 표를 위해서 그야말로 사탕 주듯이 하는데 일단 저지르고 나면은 그다음에 회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 펼치면 그것을 아무리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이거를 다시 돌리기가 과거로 돌리거나 축소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미국에서는 네. 이제 그 복지 정책을 떠드는 그런 정치인을 갖다가 이제 마약 딜러라고 그럽니다. 아, 마약 딜러들이 마약을 팔잖아요. 그럼 그걸 마약을 먹은 사람들은 기분 좋잖아요. 먹다 보면 이제 중독이 돼서 그 마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 국민들을 그냥 바보로 만드는.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다음에 이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안 시키는 겁니다. 그게. 동기부여는. 그리고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기분 좋게 해놓고서는 나를 투표를 해라. 나를 찍어라. 내가 항상 중앙무대에서 내가 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런 것이 미국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전 세계로 봐도 그런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을 했던 정권은 다 망했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양식 있는 국민들은 정말 우려를 하는데 실제로 이 좌파 정권들이 이런 그 어떤 국가의 장기적인 대계에 대한 어떤 고려보다는
당장에 자기들 정권을 잡기 위한 파퓰리즘 정책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국가 미래가 위태로운 지경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그 얄팍한 어떤 그 뭘 해줄게 나를 밀어라, 뭘 해줄게 나를 밀어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하트가 없다 보니까는 자기의 정확한 어떤 자기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철학이 없다 보니까는 오직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성공, 자기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정치인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politician 자기 성공보다는 봉사, 서비스 내가 서비스하러 희생정신으로 서비스하러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그 가장 기본적인 저건데 뭐 지역구에 뭘 해다 주고 뭘 예산을 갖다 주고 니네 동네 예산 가지고 이제 의원끼리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의 435명의 하원 의원 플러스 100명의 상원 의원 535명의 그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그 쿠키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과자 상자. 그게 너도 나도 다 끄집어 가서. 쿠키자라는 게 결국 국가 예산이죠. 예산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가져가서 우리 자기 지역구에 갖다 뭘 만드는 뭐 도서관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뭐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업적이라고. 그러면은 또 그 유권자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는데 국민들이 또 이 돈 다 누가 훔쳐갔지 그래요. 여기 있던 돈. 바로 또 정치인들이 이 돈 다 누가 훔쳐갔지? 바로 자기들이 훔쳐가 놓고서는 서로 훔쳐가 놓고서는 서로 이 돈을 누가 훔쳐갔냐고 떠드는. 근데 결국 그 돈이라는 게 사실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지역 발전도 국가 발전 아닙니까? 훔쳐갔다고 얘기하시니까. 잘 써야 돼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지역구에서 네. 의원을 보낼 적에는 내가 낸 세금을 잘 컨트롤해달라고 워치독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갖다 써버리면은 필요 없는 돈을 갖다 써버리면은 쓸데없는 정책 공약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Bridge nowhere. 다리가 필요 없는 다리를 아주 거대한 다리를 세워놔요. 차도 안 다니는 길에. 지금 한국의 그런 그 정책으로 해내서 불필요하게 지금 방치되거나 그 예산만 낭비시킨 그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업들이. 그 wasteful 그 예산 아주 그 쓸데없는 그런 예산 낭비가 너무너무 많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 공무원으로도 근무를 해봤는데 그 뭐 미국에는 그 한국도 지방자치제아니에요. 근데 한국 지방자치제는 또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한국에는 왜 지방자치제가 왜 있어야 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방자치제가 있으면서 이제 뭐 중앙정부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미국의 50개 주를 이제 우리 한국의 뭐 도로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의 국가들입니다. 그것이 50 스테이트, 네. 조지아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실제로 사이즈도 거의 국가 수준 주도 많고. 50개 국가가 모여서 네. 그래서 나라 자체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연방 정부가 있고 주 정부, 지방 자체가 확실하게 그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고 주지사 밑에 다 의회가 다 있고 자기들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하고 그러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공약에 small government는 small 연방 정부입니다. 어느 날 전부 다 연방 정부에 손을 내밀다 보니까는 연방 정부가 돈을 해주고
연방 정부가 자꾸 이 일 저 일에 개입하다 보니까는 연방 정부가 자연히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져서.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교육부 같은 것도 각 주마다 다 저거 했는데 지금은 연방에서 교육부로 이제 저걸 해가지고 교육 정책을 총괄. 예. 근데 그 교육 정책도 지금 미국에서 아주 이상한 그 이게 평준화 그걸 상당히 또 노력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을 아마 미국 유학 가서 보고 배운 우리 많은 우리 한국의 지식층들이 미국 가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와서 여기서 그런 정책을 피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감히 해봅니다만은 그런 면도 조금 있을 겁니다. 예.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으로 이제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젊은이들 뭐 실업 문제가 뭐 사실은 한국도 청년 실업이 참 큰 문제거든요. 근데 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진국에도. 네. 미국은 뭐 몇 프로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프랑스 같은 나라도 지금 거의 한 청년 실업률이 한 3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직 16% 정도인데도 지금 이 난리를 하는데 어찌됐든 뭐 높은 편이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고민과 고충이 많은데 대학가 강의도 좀 하셨고 하니까 그런 청년들을 위한 뭐 고언이라든지 또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한 말씀을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는지요? 저는 뭐 미국서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상당히 그 다이내믹하고 네. 아주 에너지가 충만한.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좀 그 부모님들이 뭐 여기 교육 정책을 뭐 제가 잘 모르는 가운데 너무 좀 과보호, 과잉보호 말씀하시려는. 그렇죠. 네. 과잉보호 내지는 어떤 그런 자기가 자립을 해서 어떻게든지 뭔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 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걸 안 거의 우리 청년들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미국서 네. 저는 고등학교 다닐 적에 야간에 제가 8시간 밤일을 했습니다. 네. 밤일을 하고 아침에 공장에서 나와서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학교 가셨어요? 학교 가서 오후에 끝나면 그때 제가 집에 와서 잠을 잡니다. 그렇게 제가 3년의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그걸 하면서도 전 즐거웠어요. 네.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벌어서 내가 버는 돈이 있다는 그 자체가.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여기 그걸 뭐라 그러죠? 그 기본수당? 뭐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 제가 청년수당이 있고 또 최저임금은 일단 일을 하면서 1시간에 받을 수 있는 미니멈 웨이지인데 근데 그거 말고 또 그냥 정부에서 주는 청년수당이 있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 좌파 정권들이 하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줍니다. 실업된 청년한테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그냥 퍼주고 있습니다. 그 제가 저기 한때 선거에 이제 디베이트에 네. 제 상대 후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유권자들이 질문을 딱 던졌는데 저기 유진유는 도대체 그 최저임금 인상 그때 지금 미국엔 15불 네. 1시간에 15불을 요구를 합니다. 네. 15불 주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는데 뭐 카메라를 막 돌아가고 있죠. 사람들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제 대답이 왜 15불이냐? 아예 그냥 150불 달라고 그래라. 네. 그랬더니 그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Why? 왜 많은 거냐? 150불 달라고 그래라. 단 앞으로 햄버거 먹을 적에 200불 주고 먹을 각오하고 비즈니스는 이 경제는 냉혹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그 상품값, 소비재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그다음에 아까 그 기업의 세금을 전 줄이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세금을 매기면은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그 세금 다 포함해서 그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에 매기는 그 corporation tax 그거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5%로 이제 내렸는데 한 20%는 삭감한 건가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삭감을 어이구 기업들이 아주 춤추겠네요. 어, 그 돈이 다 재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다 돌아가면 좋은데. 다 하죠. 아, 그리고 기업들이 잘 돼야 또 거기에 또 주식이 또 얼마 전에도 저기 미국의 그 다우존스가 아주 사상 최대 좀 하이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손으로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보지 못한 정치인들이 비즈니스에 가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정치인은 눈을 뜨면은 과연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까?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무슨 애로점이 있는가? 그걸 알아서 그걸 해줘야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기업이 번창을 해서 그 지역구에 있는 그 기업이 직원들을 자꾸 뽑아서 자꾸 그게 늘어가는 그것이 그 지역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할 덕목이지. 나가서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 보고 이거 그럼 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비즈니스 20년을 해봤습니다만은 정치인들은 뭐 관료들이 와서 뭐 이거 잘못됐네 저거 잘못됐네 와서 그래요. 그거 해결하다가 보면은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또 거기에 또 뭐 페널티도 물고 뭐 이러다 보면은 할 일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아 이런 일을 당할 적에를 대비해서 이런 직원을 또 갖다가 뽑아놓고 그 한국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고언을 주셨는데 이 한국의 전 미국 얘기를 한 건데 아니 그게 사실은 그걸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한국에 이 대해서 한 말씀 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습니까? 예, 미국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 사실은 그게 한국 정치인들이 참고해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이 이 기업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간섭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규제를 더 늘리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 정치인들이 그동안 숱하게 해온 일이고 한국의 그 관료들이 해온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그 정말 참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 청년들도 사실은 그 많이 배워야 될 게 있는데 한마디 해주신다면 끝으로 뭐라고 그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 정부에다가 내지는 자기 지역구 정치인한테 그 만약 그 정치인이 어떤 기업의 어떤 규제를 적으라고 뭐 이런 성향을 가진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면은 청원서를 써서라도 우리 미국엔 그거 많이 합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당장 제가 뭐 투표로 뭘 했다 그러면 그게 금방 반응들이 막 와요. 막 서류로. 이메일로 뭐 텍스로 뭐 서류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은 이번에 그 투표는 잘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죠. 그렇죠. 근데 네. 뭐 티켓 두고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네. 이제 들어오면은 저 그걸 다 보고 물론 다 100%다 어떤 법이든지 다 100%다 서로가 좋아하는 건 없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걸 받아보고 과연 내가 어떤 정책이 좋은가를 이제 왜냐면은 정치는 그 지역구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어느 지역구로 대변할 적에는 그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나를 뽑아서 중앙에 가서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을 당신이 전달해 주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지역구 주민들의 얘기를 잘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유진유
의원님이라고 미리 불러드려야 아이, 뭐 감사합니다. 당선되기를 바라면서 의원님의 그 말씀은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 정치에 참여도 하고 자기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세계 유수한 기업들과 지금 경쟁 관계에 치열한, 지금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는, 경쟁 관계가 너무너무 아주 저거하는 그런 치열한 건데 정치인들 국가가 발목을 잡고 끌어당기면은 그건 매국 행위예요. 그거는 네. 받쳐주고 밀어줘야지. 이거 청년들도 그런 그 세계적 기업들이 자기들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 잘못된 것을 뭐 그 정부의 잘못된 그거에 대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정말 그 바쁜 일정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그 조지아주에서 미 연방 하원 의원으로 출마를 하신 재미교포 정치인 유진유 선생님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뭐 미국의 그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정치 사회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될 좋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의 그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하는 이 개인이나 이념 어떤 그 말하자면 성향을 대변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고 그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존중 그리고 그 위신을 우리가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결국 국격을 위신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미국에 더 많은 재미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이 확산되고 그것이 한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정 토크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